60이 넘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연락처에 사람은 200명인데 진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것.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점점 연락할 사람이 없어지는 걸까? 나이 들수록 왜 주변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지?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바쁨이 아니구나. 친구가 하나씩 줄어드는 이 현상. 많은 분들이 이걸 실패의 증거처럼 느끼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나만 이런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가짜 인연을 해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품격 있게 통과하는지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야지, 나만의 시간을 즐기자. 그런데 석 달, 6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말에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연락하면 돌아오는 답이 늦거나 짧거나. 그때 드는 생각.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생각해보면 크게 싸운 것도 없고 서운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건이 있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관계들. 특히 직장 다닐 땐 그렇게 자주 보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기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배신감? 서운함? 아니면 나는 그냥 쓸모가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나? 이 감정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게 있어요. 이름도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택적 사회 정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이해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대, 30대에는 인맥을 넓히는 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넓어야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50, 60이 넘어가면 뇌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보다 진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예전엔 괜찮던 관계들이 갑자기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자연스러운 관계 정리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적 보상이 없는 관계를 유지할 때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스스로 솎아내려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바로 사회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상처받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듯 관계도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현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면 이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외롭고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3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다 퇴직하셨어요. 퇴직 파티 날 100명 넘는 동료들이 왔습니다. 화환도 많았고 덕담도 많았어요. 자주 보자, 밥 한번 먹자, 연락하고 지내자. 박 선생님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 온 사람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먼저 연락한 건 박 선생님이었어요. 6달이 지나자 더 조용해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자기들끼리 일정 잡더라고요. 박 선생님만 빠진 채로. 나중에 SNS에서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드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직함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관계가 끊어진 느낌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 배신감이라기보다 그냥 텅 빈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감정, 조용한 공포.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이게 노후의 돈보다 무서운 이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진짜 연결이 없으면 삶이 흔들립니다. 박 선생님은 그 이후로 한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외출도 줄고 식욕도 줄고 가족들도 왜 저러지 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숫자를 포기하고 깊이를 선택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정서적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많아야 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200명이 다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 딱 1명, 오래 못 연락했어도 생각하면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가능하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까지 이어보세요. 그 한 줄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 역할이 아닌 존재로 만나는 공간을 만드세요.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기반이었거든요. 부장이라서, 팀장이라서, 선배라서.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역할 없이도 나를 봐주는 공간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취미 모임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동네 작은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관계는 직함 없이 그냥 나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단단합니다. 3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회복으로 바꾸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양질의 혼자 시간은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뇌는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 주말이 꼭 외로운 주말일 필요가 없어요. 산책 한 번, 좋아하는 책 한 권, 오래된 음악 한 곡. 이게 쌓이면 혼자인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 3가지가 바뀌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실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더 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가짜 온기보다 진짜 온기를, 넓은 인맥보다 깊은 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 그건 인생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로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 감정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나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1명, 오늘 생각나는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